할 수 있는, 자,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매수인이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행청구권이라고 있습니다. 이행청구권이라는 것은, 자, 매도인이 계약 및 중거법에 적합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하라. 자, 이행하라. 물품을 납기가 돼 있는데 아직 제품이 안 만들어졌어요. 자, 빨리 물건을 만들어라. 내가 주문한 상품을 만들어라. 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행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물품을 받았습니다. 자, 인도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불일치 물품에 대해서, 자, 이것을, 자, 쉬백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되돌려 보낼 수도 있어요. 반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리고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이 있다면 그 대체 물품을 다시 주문을 함으로써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내용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일 경우에, 자, 대체품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리즈너블 타임. 자, 리즈너블 타임. 합리적이고 상당 기간 내에 이를 청구해야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에 의해서 하자를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수리에 의해서 하자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하는 경우에, 자, 매도인에게 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에 의해서 불일치를 보완할 수 있는 권리를 수리에 의한 하자 보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야 되고 불합리하지 않은 한 보완 청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기간 설정권인데요. 자, 매도인이 계약 불이행을 했는데 시간은 자꾸 갔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볼 때, 자, 아직도 저 물건이 오면은 내가 더 판매할 수도 있고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간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납기를 연장을 해주는 거죠. 그죠? 납기를 더 연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은 추가기간 설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기간 중에는 다른 구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추가기간으로 인해서 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지만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약 해지권도 있습니다.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처음 없었던 것과 같이 계약 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합니다. 자, 계약을 해제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자, 이 계약 위반에 대한 내용이 아주 본질적인 위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기간을 주었는데도 인도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추가기간 내에도 인도를 불이행했다든가 물품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럴 때 부족. 이런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불일치한 부분에 적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계약 해제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금 감액 청구권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디스카운트 뭐 이래가지고 깎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무역거래 시에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하는 경우에, 자,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금이 이미 지급돼 여부에 관계가 없이 인도 시에 가지고 있던 그 가액과 일치하는 물품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을 그 물품에 대한 가액과 동일한 비율로, 자,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그래서 뭐 몇 퍼센트 깎아달라, 몇 퍼센트 깎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바이어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금 지급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비율에 따라서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조기 인도, 그 다음에 수량 초과분 거절권. 자, 조기 인도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시점에 인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 시점보다 훨씬 일찍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지정된 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인도를 수령하거나 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기 인도라고 합니다. 조기 인도 수령 거절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자, 바이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잔뜩 창고에 재놨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다 어느 정도 소진한 후에 수입을 하려고 인도 시기를 미리 정해놨습니다. 며칠에서 며칠 사이에 인도해달라고 계약을 해놨는데 물품이 빨리 제조가 됐어요. 그래서 빨리 선적한다고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바이어는 그 물건이 도착한 건 알지만 어느 창고에다가 물건을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창고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거기 세관에 있는 창고 이용해서 그냥 물건을 안 찾고 시간을 기다리게 하면 창고료, 보관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손해를 바이어가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통관을 하거나 이럴 때에 자 휴가를 전 직원이 갔습니다. 연말연시에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휴가를 갔는데 물품이 도착했어요. 도착했어도 그 물품을 수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창고료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기 인도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어하고 만약에 인도 시기를 정했다. 그러면 그 인도 시기를 정확히 지켜주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량 초과분에 대해서 인수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계약에서 약정된 것보다 많은 수량 물품. 자, 우리가 보통 10% more or less, about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10% 정도의 초과분에 대해서도 accept가 됩니다. 그런데 120%, 130%를 그냥 인도를 했다. 그러면 예상보다 다른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바이어는 매수인은 수량 초과 인도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수령할 수도 있고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인도분이나 수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그 계약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매수인의 권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매수인의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자, 만약에 매수인이 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도인 역시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이 있어야겠죠. 자,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 역시 이행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매수인이 계약 및 중거법에 따른 인도의 수령 및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자,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빨리 대금을 지급하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인도를 수령하라고. 자, 물품이 도착해 있는데 찾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인도를 수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기간 설정권 역시 있습니다. 자, 매수인이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시간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추가기간 설정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기간 중에는 다른 구제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자, 손해배상할 수 있는 그 기능은 그대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이외에 다른 구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 시간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 추가기간 동안에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제권을 또 행사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계약 해제권 중대합니다. 자, 계약 해제권 존재합니다. 계약 해제권은 매수인이 본질적인 위반을 했을 때 그리고 추가기간을 주었는데도 대금 지급 또는 인도 수령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물품 명세 확정권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물품의 형태라든지 용적 또는 기타의 특징을 확정해 갖고 통지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자,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명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이 명세를 확정해 갖고 구제할 수 있는 권리를 물품 명세 확정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반드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내용을 통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 명세는 자, 매수인이 세부 사항 통지를 수령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이와 상이한 물품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작성한 물품 명세서가 구속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를 물품 명세 확정권이라고 합니다. 자, 손해배상. 자,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계약의 위반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손해배상은 매도인만 가진 게 아니라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자, 이익의 손실을 포함해 가지고 그 위반의 결과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한도는 자, 계약 체결 시 위반 가능 결과로 예상하였거나 예상하였어야 하는 손실을 넘어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손해배상액은 그 한도가 있습니다. 자, 그 한도는 계약 체결 시 위반 가능한 결과로 예상하였거나 예상하였어야 하는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레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클레임. 자, 무역하시는 분들, 자, 클레임이 생기면 아주 피곤합니다. 자, 매매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매매 계약의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상대방한테 손해를 입혔을 때, 자,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손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거래 상대방의 손해 발생한 내용을 알리고 손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무역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클레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계약의 성립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계약의 내용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계약의 이행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계약의 성립의 원인이 있는 경우는 계약의 성립 여부나 문헌의 해석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자, 계약의 내용의 원인이 있는 경우는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했을 때 생산된 물품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계약의 내용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계약의 이행의 원인이 있는 경우는 계약 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물품을 생산했는데 품질이 불량하다든지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선적을 늦게 한다든지 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제때 안 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물건을 잘 만들었는데 포장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자, 패킹도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포장을 잘못했을 때 선적 되고 나서 물품이 변질되거나 망가지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다 계약의 이행의 원인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레임은 자, 우리가 구분할 때 자, 계획적 클레임, 마켓 클레임, 일반적 클레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네요. 자, 우선 일반적 클레임이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사자 일방의 과실이나 태만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의 클레임입니다. 그런데 마켓 클레임은 자, 하자하고 관련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 경미한 하자나 또는 하자가 없는데도 제기하는 클레임입니다. 이게 바로 마켓 클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홀세일러들이 이런 클레임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물건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홀세일러가 그 물건을 다시 팔려고 하는데 보면 시장가가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건에 대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품에 대한 경미한 하자를 트집으로 해서 엄청나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켓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켓 클레임을 치는 바이어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래할 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거래를 해야만이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계획적 클레임이라고 있는데요. 자, 계약서나 신용장의 함정을 설정해 가지고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여서 제기하는 클레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끔 신용장을 받아보면 전혀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의 내용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때는 클레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받으면 항상 신용장을 받자마자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나 신용장에 함정이 들어있어서 그 함정에 빠져서 수출을 하게 되면 계획적 클레임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서류를 꼼꼼히 살핌으로써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품 하자로 인해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품 하자로 생기는 건, 자, 품질이 불량합니다. 예, 품질이 아주 불량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선적을 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주로 디스카운트, 대금 감액 청구권을 바이어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자, 계약과 상이한 물품을 선적했다. 진짜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겠지만 이따금씩 생기기도 합니다. 공장에서 밤중에 물건을 출고하는데 비슷한 물건을 다른 데다가 생산을 해서 선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물품입니다. 자, 계약과 상이한 물품이 선적되는 경우, 고의는 아닌데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또 살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품질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클레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클레임이 생기면 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주로 이제 뭐 디스카운트를 많이 하죠. 감액, 자, 대금을 깎아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까지는 어느 정도 되더라도 지급 거절이 된다면 전부 수출상이 그 대금 회수를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 금전 이외로 클레임을 청구하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상품을 인수를 거절합니다. 바이어가. 자, 리젝트 해가지고 쉬백 되돌려 보냅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이행을 제대로 하라고 다시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대체품을 생산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다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량을 지금 생산하고 있든 말든 더 이상 우리는 물건이 필요 없다 해갖고 자녀분을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클레임을 해결하는 데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도 있고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 중에서 자,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전적 거래를 위해서. 자, 바이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았는데 이 수출상을 통하여서 많은 거래를 해갖고 그동안 많은 이득을 봤어요. 그런데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그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저 수출상한테 그동안에 받은 도움이 너무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발전적 거래를 위해서 클레임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청구권의 포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은 문제가 생겼어도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니까 참으로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컴프로마이즈, 자, 타협하고 화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쌍방이 타협으로 해가지고 클레임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청구했는데 감액을 인정해 준다든지 대체품 인도를 청구했는데 대체품을 해주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타협을 해서 하는 방법이 당사자 간의 해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된다면 자, 제3자가 개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제3자가 클레임에 간섭하는 경우가 개입하는 경우가 지금 알선, 조정, 중재, 소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알선이란 말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공정한 제3자가 사건에 개입하고 자, 그 당사자 조언에 합의하는데 구속력이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알선이라는 것은. 자, 그리고 조정. 자,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정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그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함으로써 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 역시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중재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arbitration clause가 만약에 있다면은 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해서 자, 그 판정에 대해서 절대 복종입니다. 자, 복종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중재는 소송까지 가지 않는 방법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서 절대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해결을 못할 경우에는 중재에 의한 방법이 있겠고요. 자, 다
알선 조정 중재 다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소송입니다. 근데 국제거래인 무역에 대한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러한 무역에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클레임이 만약 발생했다고 치면은 제3자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당사자 간의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해결을 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도 타협도 있고 또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체킹하고 꼼꼼하게 물건이 나오는데 있어서 과정에 실수나 하자가 없는지, 선적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자,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미리 살피는 것이 수출자로서의 클레임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자, 무역 클레임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